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레드에서 박준환입니다. 생각보다 부스가 넓어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이 컨택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앞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레드햇 포럼 서울 2019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성공하기 위한 5가지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 IDC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또 퍼블릭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이관하거나 또는 준비하고 계시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그 요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성공적인 조직이라고 판별을 받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고객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잘 활용하느냐가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보통 고객들과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뭔지, 또 고객이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가장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성공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기업이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기업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테고요. 고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디맨드 서비스나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서비스화돼서 다시 나에게 서비스로 돌아오기를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시장에서 성공적인 조직으로 판별을 받는 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즉 디지털 경험입니다. 조직은 디지털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서비스 차별화를 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모든 조직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처럼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그걸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는 더 이상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의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로 저희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선 고객들에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과 고객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신속하게 구축하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접목시켜서 서비스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조직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가 되는 혁신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에 담아서 이것들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고민 사항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즉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로 성공하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클라우드를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게 올바른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픈소스는 예전과 달리 이미 굉장히 많은 범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웹서버나 이런 기본적인 업무부터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오픈소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T 리더들의 89%가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가 조직의 전략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68%의 IT 리더들이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첫 번째, 기업이 지금 보시는 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오픈소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SLA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죠. 하지만 커뮤니티 오픈소스는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가 조직의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오픈소스의 사용,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 분명히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를 활용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비용 발생하지만 굳이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를 쓰지 않고 커뮤니티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것들을 서비스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대접하고 내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환경은 전문적인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기업에게 맡기고 기업들은 실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 영역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리서치랩의 조사에 따르면 84%의 기업이 멀티 클라우드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13% 정도가 싱글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싱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겠다 전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 정도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멀티 클라우드는 우선 2개 이상의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형태를 멀티 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2개의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에 연계성이 있게끔 운영이 되고 관리도 가능한 형태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2개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형태인 멀티 클라우드보다는 이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도 연계성 있게 가져가고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형태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다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올바른 클라우드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의 제품들을 리스트업해서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뭐 비용도 분석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클라우드를 선택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드햇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비전을 고객분들께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를 서비스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품도 그에 맞게 많은 변화를 했고요. 많은 변화를 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리적, 그 다음에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뭐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IT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공존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저희 레드햇이 얘기하는 올바른 클라우드를 선택한다라는 것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단지 한두 개의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쓰면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나 관리 자체도 하나처럼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혁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클라우드가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영역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을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나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현대화를 시킬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클라우드의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 개발자, 운영자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상태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혁신 전략을 세우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를 이제 일관성 있게, 이식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한데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떤 특정한 플랫폼과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들의 전략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워크로드의 이식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워크로드의 이식성은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워크로드의 이식성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 쓰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최상위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 우선 개발한 코드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런타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소스라던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미들웨어가 있겠죠. 즉 특정한 플랫폼,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이런 클라우드나 또는 베어메탈 이런 환경하고 관계없이 개발한 코드,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런타임 환경 이게 바로 최상위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요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연결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메시징이나
API, 그리고 비즈니스 룰, 뭐 펑션 애저 서비스, 서비스 메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관성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성 요소들이 가상머신이냐 컨테이너냐 이런 어떤 특정 플랫폼 영역이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게 개발 시스템인지 테스트 시스템인지에 관계없이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워크로드가 이식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실제 변화하는 환경에서 클라우드가 변하든 플랫폼이 변하든 간에 서비스를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만 국한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런타임 환경부터, 운영체제를 제외한 런타임 환경부터 그 위에 있는 코드나 여러 가지 미드웨어들이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그 여러분이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디에서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성이고요. 시스템 운영 환경, 그리고 뭐 운영체제, 그 다음에 런타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보안을 구현할 것이냐가 될 겁니다.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투명성이나 가시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픈소스의 구성 요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라이프 사이클이 나에게 맞는 라이프 사이클이어야지만이 그 오픈소스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레드햇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할 때부터 고객이나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해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거버넌스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축할 때도 사후가 아닌 처음부터 보안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축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 그 제품을 실행할 때도 보안성 있는 레이어 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뭐 보안이나 규정 준수를 위해서 자동화를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및 요구사항 변화에 맞게끔 패치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보안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도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펌웨어의 업데이트 버전이 몇 버전인가 또 많이 검사를 하시고요. OS도 도입하실 때 버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미드웨어나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당연히 보안이 들어갑니다. 즉 IT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보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마찬가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역시 보안이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안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컨테이너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호스트의 커널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운영체제가 보안성이 떨어지는 운영체제라면 그 위에 있는 컨테이너가 아무리 보안성이 좋다 하더라도 컨테이너의 보안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에서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제품을 호스트 운영체제로, 컨테이너의 호스트 운영체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SE 리눅스라는 보안체계,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격리를 하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자체도 EAL4 플러스라고 하는 CC 인증을 받아서 더욱더 보안성을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고려하려면 기반 기술부터 최상위에 있는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보안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클라우드의 관리성에 대한 고려인데요. 관리성이라고 하면 자동화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IT 조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화입니다. IDC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6%가 자동화는 미션 크리티컬 혹은 미래의 클라우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가 2020년까지 새로운 관리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동화가 왜 필요한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뭐 유닉스나 굉장히 하드웨어를 많이 이용해서 운영했던 베어메탈 시스템을 많이 운영했던 시절에는 운영자 대 시스템 대수 또는 서비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상화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개의 VM이 생기고 그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스템 대수나 서비스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컨테이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상화보다 수십 배는 더 호스트나 서비스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는 제한이 있는데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는 자동화를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왜 2020년까지 새로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9%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유는 기존의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플랫폼별로 자동화를 구현을 한다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IT 인프라의 통합한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별로 자동화를 구현을 해야 되고 이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클라우드 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의 자동화가 됐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약 80%에 달하는 고객분들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략이 현실화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또 하나는 IT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멀티 클라우드는 그냥 내가 한쪽에 접근해가지고 사용하고 또 한쪽에 접근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운영자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야 되고요. 또 뭔가의 요청이 왔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이거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현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동화 스크립트를 돌렸을 때 이쪽이든 간에 자원이 많이 남는 공간에 고객이 요청한 자원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런 형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를 위해서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IT 자동화를 얘기하면 보통 시스템 자동화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자동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면서 타임 투 마켓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IAC라고 들어보셨죠? 이 IAC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럼 5가지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올바른 클라우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레드햇이 고객 여러분들께 어떤 전략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햇 모더나이제이션 앤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RHMMS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워낙 이름이 길다 보니까 RHMMS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솔루션을 저희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처럼 단순하게 패키지 형태로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서 고객 여러분이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분석 단계부터 저희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것까지도 레드햇의 엔지니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HMMS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레드햇이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하시되 저희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후에 이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지 아니면 현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IT 오토메이션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분석을 하게 되면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조직, 사람들, 프로세스, 컬처, 이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꾸세요 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레드햇의 엔지니어들과 같이 모여서 바뀔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레드햇이 기본적으로 고객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워크숍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랩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어플리케이션 분석 단계부터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를 오픈 컬처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레드햇의 엔지니어와 함께 같이 문화를 한번 학습해보는 그런 형태까지도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아마 좀 더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레드햇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런칭을 했습니다. cloud.redha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레드햇의 제품을 등록을 해놓으면 그 제품에 대한 워크로드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드햇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을 등록하시면 거기에 워크로드 분석을 통해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기능까지 또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cloud.redhat.com도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레드햇 부스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RHMMS를 이용해서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한 사례들 중에 캐세이 퍼시픽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오전 세션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세이 퍼시픽은 실제로 개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프라를 이렇게 개발자들이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드햇이 제안한 솔루션은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드햇 오픈스택 플랫폼과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제품들, 클라우드 폼즈, 앤서블 이런 제품들을 도입을 하셨고요. 또 레드햇 컨설팅의 엔지니어들까지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플리케이션 처리량을 10배 정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사이트들도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도입해서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성공을 하기 위한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를 레드햇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 레드햇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